전세 사기와 2번의 교통사고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세 사기와 교통사고로 인해 한 청년의 꿈이 상상도 못할 만큼 무너졌지만 다시 희망을 갖는 감동 실화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호는 15살부터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의지할 가족도 친척도 없던 동호는 세상에 혼자 던져져 맨몸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중학생인 동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깃집 서빙, 편의점 알바, 택배 상하차 일이었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습니다.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버티며 했습니다. 동호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보육원에 보내진 3명의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호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가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동생들에게도 이제 곧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동호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택배 물류창고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동안 짐을 나르고 상하차를 하며 모은 돈은 매달 고스란히 저축을 했습니다. 잠은 고시원 쪽방에서 지쳐서 잠들고 밥은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매일 4천만 원을 모아 집을 마련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4천만 원을 모았을 때 혼자서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들 방은 어떻게 꾸밀지 생각도 해보고 동생들과 주말에는 놀러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호는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금매 물건인데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임대인분도 신용 좋고 등기부등본 깨끗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없음, 소유자 동일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동호는 혹시나 싶어 서류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확인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동호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이 며칠 뒤에 담보로 넘어갈 예정이었다는 것을. 계약한 날 동호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 4천만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임대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중개업자는 별 문제 없다고 하며 집 잘 얻은 거라고 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니 동호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고 며칠 뒤 이사 준비를 하는데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잔인한 인생은 동호의 꿈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몇 년간 힘들게 모은 4천만 원으로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게 사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5살부터 남들이 먹고 자고 놀 때 동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친구들과 오락실 한 번도 못 가보고 차곡차곡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집주인은 허위 신용정보로 수십 명에게 집을 전세로 내놓았고 받은 보증금으로 개인 사업에 투자했다가 도산했던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던 근저당 설정 예정은 계약 이후 일주일 만에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동호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참담한 건 보증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집이 신탁등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신탁회사에는 무단 임대 계약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이 팔리자 낙찰자는 동호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동호는 동생들과 함께 살기 위해 꿈꾸던 집에서 쫓겨났고 게다가 이사 및 임시거처 비용, 법적 대응 비용까지 모두 자비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결국 빚만 3천만 원이 쌓이고 말았습니다. 동호는 무엇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호는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아둔 돈은 집을 얻느라 날려버렸고 다시 빚더미 위에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빚이 동호에게는 큰 바위가 심장을 누르는 것만 같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충격을 받은 동호는 정처 없이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 옆 인도를 눈물을 훔치면서 걷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한 SUV 차량이 동호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동호는 튕겨져 나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든 삶이 버거워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내 삶이 끝나는구나. 차라리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때 세 명의 동생 얼굴이 차례로 떠올려졌습니다. 형아, 언제 데리러 와? 오빠 나 기다리고 있어. 형, 나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 동생들의 말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다 그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호는 죽고 싶어도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동생들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동호는 다시 이를 악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주 6일 택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부서질 듯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루빨리 빚을 청산하고 다시 동생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어도 동생들과 함께 살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호의 지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기 위해서 동호는 택배 상하차 일을 마치면 오후 6시부터는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이 건수가 많으면 돈이 된다는 말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동호의 오토바이를 회전하는 차가 들이받아서 동호는 교통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배달 앱에서는 우천 할증 1.5배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주문이 몰리자 동호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헬멧을 단단히 쓰고 비닐 점퍼를 입은 채 그는 강남의 한 사거리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바뀌기 직전 좌회전하던 외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회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호는 그대로 차량에 들이받쳐 오토바이와 함께 튕겨져 나갔습니다. 외제 차량 운전자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고 후 그는 급히 차에서 내리더니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급하게 볼 일이 있다며 사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남자는 음주 상태였고 동호가 쓰러진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러서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호는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는 중에도 계속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겨우 의식이 돌아온 후 자신의 몸을 보니 두 팔이 묶여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인공 머리뼈를 넣어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동안 뇌수술만 3번을 했고 얼굴뼈도 여러 곳이 무너져서 안면제 건 수술을 5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동호 씨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데 동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거야? 나는 그저 동생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모진 일들을 겪게 하는 거야? 수술 후유증은 끔찍했습니다.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이명이 생겨서 어지러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입모양도 비뚤어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눌해졌습니다. 턱 관절 고정으로 죽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신경도 여러 곳이 손상되어서 왼쪽 팔과 손끝에 감각 이상이 생겼습니다. 수저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고 볼펜을 잡고 글을 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2번의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동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동호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동호는 거울을 보며 너무나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나는 왜 2번이나 살아났을까? 이건 어쩌면 나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일지도 몰라. 그래서 동호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2번이나 살아나게 한 이유가 있겠지. 살아난 게 기적이라면 이 기적을 저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아직은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지만 동호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일어날 거야. 내 미래를 위해서도 내 동생들을 위해서도. 동호는 몸이 회복되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고도 말합니다. 저처럼 세상에 혼자 던져진 아이들이 집 하나 구하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게 내가 그 아이들의 기적이 되고 싶어요. 가슴 아픈 동호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동호의 이야기는 단지 불행을 이겨내고 있는 한 청년의 서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동호를 만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겠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 동호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묻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동호 씨가 빨리 회복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동생들과도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